일단 몇 쪽? 항상성 유지가 158쪽. 158쪽에 항상성 유지. 일단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호메오스테시스, 항상 일정하게 유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일정하게 유지. 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생명체가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세포인 거야. 세포라는 것 자체가 효소를 지닌다. 효소를 지닌다. 그리고 그 효소를 지닌 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긴 하지, 그지? 뭐가 필요하다?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말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뭘 할 건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할 거고, 이 물질 대사의 특징으로는 생명체 내에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고, 이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 효소에 열쇠가 있다는 거지. 효소가 마법사 같은 일을 하거든. 마법사 같은 일을 하는데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단백질은 두 가지에 의해서 변성이 잘 돼. 하나는 온도고 하나는 pH, 산성도라는 거지. 맞지? 그럼 온도와 pH, 산성도에 의해서 얘가 변성이 잘 된단 말이야. 그치? 요거에 의해서 변성된다. 변성. 그럼 변성되면 아예 기능을 상실해버리거든.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효소가 온도나 pH가 막 변해버리면 변성이 되고 그 효소가 기능을 상실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 못 만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나?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럼 온도 유지돼야 되는 건 이해했지? 맞지? 혹시 너희들 삼투압이라고 고1 때 배웠을 때 삼투압. 삼투압은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의 확산.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라. 왜냐하면 용질은 이동 못하는데 과학에서 모든 건 평형, 같아지려고 하거든. 맞지?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저장액이야. 저장액. 우리의 혈액보다 농도가 연한 거에다가 적혈구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노? 적혈구 넣어두면 물이 바깥쪽이 많다는 얘기지. 그치? 들어오는 물이 많고 나가는 물이 적은 거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게 왕창 있고 나가는 게 적으니까 세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노폐물을 빼고 필요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노폐물 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맞지? 만약에 저장액 말고 고장액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 한쪽으로 물 이동이 많으니까 물질의 이동도 한쪽 방향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원활하게 노폐물과 필요한 물질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농도가 돼도 안 되고 고농도가 안 되고 등장액으로 유지가 돼야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 몸이 짜온 라면을 먹었지만 농도가 확 진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목말라서 물을 왕창 먹었는데 너무너무 싱거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랬나? 그래서 삼투 물의 확산이니까 분명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맞지만 우리 몸에 이거 저장액 때도 안 되고 고장액 때도 안 되겠다. 등장액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지되어야 되는 게 삼투압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 항상성 유지돼야 되는 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혈당량, 삼투압, 체온 이렇게 있었거든. 그럼 혈당량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면 혈당량의 뜻은 뭐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인 거야. 혈당량이라는 게 혈당량. 혈액 속의 누구? 포도당의
농도. 얘를 이야기한 게 혈당량이야. 그러면 쌤이 알기로는 이렇거든. 얘가 우리 몸에 100mg per 100ml. 이렇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물이나 혈액이나 밀도는 좀 다르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만약에 혈액 100ml 안에 포도당이 100mg 있다는 거지. 그래도 한 번쯤은 지나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자, 혈액이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같은 걸로 이야기해줘야지 우리가 농도 비교가 될 거고, 일반적으로 농도는 퍼센트 농도, 질량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혈액 100ml를 그램으로 바꿔보자는 거지. 물은 100ml 몇 그램? 1g per ml,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00ml는 100세제곱센티미터, 100g, 100g 정도 된다는 거지. 100g 속에 얼마? 100mg이지.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잖아. 그램으로 고치면 얼마? 밀리, 1000분의 1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움직이면 0.1, 0.1g인 거지. 이렇게 되면 퍼센트 정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가, 그러면 100g 속에 0.1g 있는데 100을 곱하면 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야기한 건데 혈당량은 이런 식으로 0.1%가 유지가 돼야 돼. 왜 유지가 되어야 되냐면, 자, 이본 얘가 우리 몸의 모든 걸 조절한다, 얘가. 그치?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 그럼 얘가 일시적이라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지럽다, 안 좋다, 쓰러지거나 다른 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체온 유지를 이야기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할 거다? 삼투압 또는 체액의 농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세 번째 혈당량. 이 세 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볼 거. 그치? 요렇게 살펴볼 건데, 자, 일단 두 번째. 이렇게 적어볼게. 내 분비와 뇌 분비. 내 분비가 있고 뇌 분비가 있는 거라.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게 생명인 거야. 이게 낸 거야. 생명체. 그치? 내가 생명체고, 그러면 생명이 있었을 때 쌤 뇌라고 하는 건, 그치? 안쪽과 외, 바깥쪽이지. 그럼 뭐가 안쪽이고 뭐가 바깥쪽이냐면, 안쪽이라고 이야기한 건 세포와 그리고 혈액이, 세포와 혈액이 안에 해당하는 거다. 안쪽. 내 거, 진짜 내 거. 됐나? 그럼 이 외, 이게 바깥쪽이거든? 이게 대표적인 게, 소화관 내부. 한마디로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넣어서 식도가 지나고 위 지나서 작은 창자, 큰 창자에서 막 버려져야 된다, 음식물이. 맞지? 이렇게 버려져야 될 거라. 그래서 입 지나서 식도 지나서 위, 소장 지나고 대장 지나는데 여기가 얘들아 전부 다 아닐까 바뀔까? 이렇게 되면 이거 내 몸 아니야. 내가 음식을 먹었지. 여기 나는 그냥 웩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밖으로 항문 통해서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게 외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화관 내부는 안쪽일 것 같지만 절대 아닌 거라. 이해겠나? 그래서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몸 아닌 걸로, 바깥쪽인 걸로. 이해됐나? 그래서 외분비가 어떤 예가 있냐면 침이라든지 소화액,
분비. 그 소화액에 뭐 쓸개즙, 이자액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럼 내분비는 뭡니까? 사실 우리의 포커스는 내분비거든. 그러면 세포거나 혈액에 주는 건 저건 뭐가 있습니까? 하면 호르몬인 거야. 호르몬인 거야. 호르몬. 사실은 얘들은 소화관의 내부 혹시 그 옛날에 간이 있었고 이건 안 그래도 되는데 쓸개통에서 이게 담도가 있거든. 이자도 이렇게 관통에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자에서 만든 물질이 지나가는 관이 따로 있어. 됐나? 그래서 얘들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얘들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소화액 분비되는 이자액 가는 거, 쓸개즙 가는 거, 관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게 별표인 거지. 혈액은 무슨 관 통해서? 맞다. 혈관 통해서 움직이는 게 혈액인데 호르몬 역시 나도 혈관 같이 쓸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 안에 녹아 있다가 혈관 따라 이동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 갈 거라고. 이랬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뭐 내분비, 외분비란 말이 있는 거고 그러면 포커스는 얘란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거 이 호르몬. 얘는 내분비계에 속할 거다. 내분비계. 여기까지 질문 있나? 괜찮나?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었다.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번 내분비계 세 번째 내분비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분비계. 그럼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거든. 어떻게? 내분비샘. 오케이. 생성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질 거다. 호르몬이. 두 번째. 얘들 이동은 어디를 통해서 하냐? 특별한 분비관이 없이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할 거다. 세 번째, 그러면 작용은 어디서 하느냐?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 표적기관, 표적세포.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집에 수건은 여러 장 있으면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나도 쓰고 동생도 쓰고 다 써. 그런데 내 교복은 어느 누구도 안 건드리는 거지. 그것처럼 얘들 호르몬은 어떻게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라. 그치? 이 넓은 혈액 속에 혈관 속에 퍼져 있어도 아무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네 번째 매우 미량. 이런 소량 아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매우 적은 양으로 조절 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매우 적은 양으로 조절 기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조금만 많으면 무슨 증? 과다증. 조금만 적은 무슨 증? 결핍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조금만 많아도 조금만 적어도. 됐나? 그러면 얘들 일단 어디서 만들었다? 내분비샘 여러 군데겠지. 거기서 만들어지고 혈관 따라 이동해서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고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하고. 미량인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종간 특이성이 없다. 종간 특이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 사람 거 돼지한테, 돼지의 거 사람한테 주사해도 똑같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돼지 인슐린 들고 와서 누구한테? 당뇨 환자한테 주사를 하면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 이해되겠나? 됐어. 그래서 당뇨 환자 거 모자라니까 돼지한테 거 밥 먹여가지고 인슐린 나올 때 그거 들고 오면 충분히 작용이 가능하다. 말 되겠지?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책에 잠깐만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있어. 혈관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물질 만들어내고 여기서 물질 내분비샘 A에서
내분비샘 B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더라도 모두 다 어디로? 이건 안 적어도 돼. 혈관으로 분비가 될 거다. 그럼 혈관 따라서 뭐 동그라미나 세모 얘들이 이동을 한다. 그래도 여기 있는 어떤 세포, 얘들 요 동그라미만 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포에는 누구? 세모만 작용할 거다. 됐지?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 안 적어도 돼. 무슨 기관? 표적 기관. 여기서만 호르몬 수용체가 존재한다. 여기다가 표적 기관, 표적 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존재한다.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요 동그라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라미 받을 수 있는 Y자처럼 생긴 게 있을 거다. 그 정도. 됐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딱 작용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닥 많지 않아도 괜찮다. 됐지?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도대체 내분비샘은 뭐가 있고 호르몬이 뭐가 있고 작용이 뭐가 있느냐? 그치? 내분비샘과 그리고 호르몬의 이름과 그 호르몬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림은 안 그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빠졌는데 간뇌 시상하부를 하나 먼저 볼게. 간뇌. 간뇌 다른 말로 사이뇌. 맞지? 예. 사이뇌의 시상하부. 사이뇌의 시상하부는 뒤쪽에 나올 건데 앞에 여기 이 그림은 없는데 TRH. 이게 뭐냐? TSH 방출 호르몬. TSH 방출 호르몬. 이따가 요건 어떻게 외웠는지 알려줄게. 네, TSH 방출 호르몬. 간뇌 또는 사이뇌의 시상하부. TRH. 이렇게 우리가 했던 기억나는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는데 대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완두콩 하나를 있는데 여기가 사이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기 뇌하수체. 사실 뇌하수체, 뇌 아래쪽에 액체, 수용액 물질 나온 데가 있단 말이야. 이 그림은 어떻게 봤을 때 하나는 어쨌든 크고 하나는 작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어떻게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두 군데로 나눠진대. 전엽과 후엽. 근데 전엽에 호르몬을 3가지 적을 거거든. 뇌하수체 전엽에 호르몬을 3가지 적고 뇌하수체 후엽에는 호르몬을 2가지 적을 거다. 전엽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뇌하수체는 일단 밤하고 좀 관련이 있더라. 밤. 왜? 우리가 안 자도 괜찮다가 있잖아. 자야지 생명활동 원활하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 3가지, 후엽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어릴 때 많이 들었다. 이거 밤 10시 돼야지 쑥쑥 자란다. 자야 된다. 맞지? 무슨 호르몬?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맞지? 성장 호르몬 또는 뭐 생장 호르몬. 밤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또 그런 얘기 한다 그랬지? 생이면 안 자도 괜찮겠는데 안 자라 일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이면 뭐가? 자극 호르몬.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극 호르몬이 2군데, 2가지. 무슨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덧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여기 후엽에서. 이거 중요하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히읗. 항, 이뇨, 호르몬. 야, 항, 이뇨, 호르몬. 뜻이 뭐지? 항, 이뇨. 이뇨가 뭐야? 오줌 누는 거. 오줌 누는 거 안 되게. 좀 오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밤에 잘 자겠지. 자다 안 깨겠지. 맞지? 그치? 자다 물 많이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된단 말이야. 깰 건데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밤에 오줌을 덜 만드는 거라. 낮에만큼 자주 안 가도 괜찮겠다. 이럴 때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오줌 덜 누고 푹 잘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옥시토신. 요게 언제 애들 태어날 때, 출산할 때. 근데 애 놓는단 말이야. 자궁 수축 아이가. 맞지? 자궁이 좁아지니까 이거 못 있겠네 나온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 애 놓을 때 그때 왕창 나오는 거. 근데 이 옥시토신에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대. 뒤에 가면 나오는데 딴 거 다 음성 피드백이거든. 우리가 들어봤다 그지? 얘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을 더 만들도록 촉진을 할 거다. 자, 적어줘래. 결과가 원인을 촉진. 결과가 원인을 촉진.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옥시토신 호르몬. 그게 원인. 옥시토신 나왔지? 그게 또 나오도록 촉진을 하는 거라. 호르몬 분비를. 호르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분비하도록 촉진한다. 됐나?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 촉진 동그라미. 호르몬이 존재하면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한다. 촉진한다. 양성. 피드백이다. 이 피드백이 다른 말로 피드백. 되먹이. 그렇지. 되먹이. 일단 뒤에 다시 한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 요거만 예외적이다. 양성 피드백 얘만 예외고 혹시나 딴 거 하다가 쓰면 이 얘기 왜 하느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도 무조건 호르몬은 얘 빼놓고는 다 음성 피드백이다. 시험 문제. 나머지는 뭐라고? 모두 음성 피드백. 옥시토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이다. 왜 삐딱하게 적는지 알겠지? 눈에 확 들어오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잠깐만 얘기할게. 성장 호르몬, 이제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알아? 뼈가 길어져야 되고, 뼈 옆에 있는 근육이 길어져야 되겠지. 그치? 뼈와 근육이 성장해줘야 되겠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이 뭐해? 아직 안 했는데, 뇌하수체 밑에 내분비샘 중에서 첫 번째 시상하부가 있고, 두 번째 뇌하수체가 있고, 그 세 번째 여기 나비 넥타이처럼 갑상샘이 있지. 갑상샘에서 분비돼야 되는 이름이 타이록신. 너 옛날에 티록신 들었던 거 있지? 그치? 표기 방법이 달라져서 타이록신. 갑상샘 자극으로 오면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갑상샘에서 타이록신 분비를 촉진을 할 거다. 부신 껍질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부신을 자극할 거다. 호르몬 분비하게끔. 끝나? 항이뇨 호르몬. 준아 혹시 항이뇨 호르몬이 뭘까? 오줌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됐나? 최대한 내용을 쫙 정리했을 때 이걸 갖다가 한쪽에 모아놔야 된대. 하나의 노트거나 하나의 책이거나. 그 시험 전날 그걸 갖다 쫙 확인한다고. 됐나? 그러면 일단 쌤이 2번 뇌하 수체까지 했지? 3번 갑상샘. 3번 갑상샘. 갑상샘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 목 있는데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4개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름이 부갑상샘이야.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갑상샘 하나밖에 안 할 거고 부갑상샘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2가지거든 원래. 타이록신, 파라토르몬 이렇게. 근데 아마 안 할 거라. 그래서 타이록신 하나만 정확하게 듣지. 타이록신. 혹시 타이록신의 기능이 뭘까? 물질 대사를 촉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물질 대사를 촉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물질 대사 이름이 다른 말로 세포호흡.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진짜 많아.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란 거지. 세포호흡. 그리고 이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다른 말로 밥 먹었지? 그 밥 먹는 거 이거 에너지로 좀 바꿔줘. 포도당 알지? 그치? 밥 먹었을 때 우리가 분해해서 갖고 있던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뭐라고? 물질 대사. 세포호흡인 거지. 그치? 선생님 그런 얘기겠다. 타이록신 언제 많이 필요하지? 에너지 많이 필요할 때. 그 에너지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 엄마가 너가 낳았을 때. 엄마가 너가 낳았을 때. 힘이 되게 없어. 그래서 뭐 먹게? 미역국을 먹는 거야. 자, 밑에다 적어놔래, 미역. 미역은 이제 바다에 아이오딘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 근데 미역이라는 애는 능동수송을 해. 돈을 지불해서라도 아이오딘을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미역은 아이오딘 매우 풍부하다. 아이오딘이 매우 풍부하다. 근데 이런 미역과 같은 아이오딘 풍부한 해산물질, 그치? 아이오딘 갖고 와봐. 아이오딘으로 뭘 만든다고? 타이록신. 그럼 얘들아, 만약에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타이록신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 타이록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단 말이야. 왜? 바다에서 뭐니까? 해조류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았지. 그래서 갑상샘 쪽이 계속해서 자극이 받아서 부었는 경우가 있어. 오른쪽 페이지. 아니네. 다음 뒤에 나온가 보다. 사람 못 부었는 게 있는데. 미안, 쌤. 아까 딴 책 갖고 놀아서. 네, 갑상샘 비대증.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봤을 때 일단 그러면 타이록신, 물질대사 촉진, 세포호흡 촉진, 밥을 에너지로 만들었다. 그럼 제가 부족하면 아이오딘 부족하면 타이록신 부족. 타이록신 부족하게 되면 갑상샘 비대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체에서 봤을 때 뇌가 있었고 사이뇌가 있었고 뇌하수체 전엽, 부엽. 얘는 뇌하수체 전엽, 부엽은 이렇게 커다란 게 있으면 뇌하수체 전엽, 뒤쪽에 있는 작은 게 있으면 얘가 부엽.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목 있는데 뭐? 라비넥타리, 갑상샘. 내려가면 뭐 있게? 내려가면 이자가 있어. 이자가. 우리가 생긴 게. 이자. 근데 이자 옆에 누가 있게? 사실은 이렇게 콩팥 있었지. 콩팥. 얘를 영어로 뭐라고? 몰라요. 키드니 뭐 이렇게 되는데 콩팥이 신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옆에 콩팥 위에 부수적으로 있는 얘가 뭐라고? 부신. 그리고 난소나 정소가 그 밑에 있겠지. 됐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하나, 둘,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 뭘 할 거냐? 이자. 근데 이자는 이렇게 얘기할게. 자, 얘는 내 분비 세민. 동시에 외 분비 셈이더라. 내 분비 셈인 동시에 외 분비 셈이더라. 어차피 내 분비 셈은 뭐 만들죠? 얘들은 호르몬 만들지. 외 분비는 뭐죠? 소화효소. 맞지? 소화효소. 혹시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치? 이런 거 만들었었지.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맞지? 그럼 이자에 대해서 우리 얘들 말고 쟤들로 보겠다는 거지. 근데 이자를 한 번만 그려봐봐. 이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어디 있냐면 앞에는 위가 있고 뒤에는 콩팥이 있는 그 사이에 낑겼어. 그래서 이게 검사가 잘 안 돼. 검사가 잘 안 되는데 얘들 동글동글하게 뭐 좀 그려줘. 뭐 같아? 우리나라 남해안의 다도해 같아. 요걸 찾아내는 할아버지 이름이 랑게르 한스거든. 랑게르 한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지금 까먹었어.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찾았거든. 야, 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 랑게르 한스 섬 하거나 아니면 이자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자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분비샘, 얘 동글동글한 거는 호르몬 만들어. 호르몬 만들어. 그리고 바깥쪽에 섬 말고 여기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이자섬에 세포가 두 가지가 있는 거라. 세포가. 무슨 세포와?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다.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다. 베타는 이거 아이데, 이거 아이데, 얘는 비데, 비데, 베타는 이렇게. 맞지? 밑에 가서 쑥쑥 돼야 되는 거. 자, 선생님은 요걸 이렇게 외운다. 배부르면 우리 몸에서 뭐 나오게? 인슐린. 배부를 때 인슐린 나온다. 혹시라도 배부르다는 게 누가 느끼는 거야? 뇌가 느끼는 거야. 대뇌가 배부르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다. 배, 요거 배, 부교감. 배부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대뇌가 배부르다 이렇게 느껴. 사실은 그렇게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자의 베타 세포의 부교감 때문에 야, 혈당 계속 높아지면 안 돼. 낮춰주는 거지. 인슐린이 나올 거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 막 식후에 식곤증 이런 게 혈당 쇼크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배 부르면 인슐린. 인슐린 어디서 만들었어?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이름이 뭐라고? 인슐린 호르몬. 준아 오늘 충분히 쉬고 오지 않았나? 아이가? 그럼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그렇지. 글루카곤.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늦잠 자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맞지? 맞지? 태어나서 우리가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오늘 국가에서 어른들 쉬라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루 푹 잘 수 있었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자는 분명히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자섬이 있었고 거기에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었다. 그러면 인슐린이 하는 기능이 뭐라고? 혈당 높을 때 나왔으니까 제가 낮춰주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낮춰? 어떻게 낮추지? 얘가 뭐라고? 간. 맞지? 누가 문제고? 포도당이 문제지. 맞지? 인슐린 기능 두 가지거든.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누가 있었다? 포도당이 있었다. 야, 당, 이리 와봐. 니 이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쌤 그런 얘기 한 적 없나? 포도당은 현금, 캐시돼. 너 세뱃돈 받았는 거 수십만 원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지? 그런 것처럼 현금은 그대로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럼 어디다가 소화 흡수했지? 혈액순환 쫙 하면서 간에 가서 은행처럼 저축을 해놓고 딱 필요한 돈만 오늘 내가 친구 만나고 옷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5만 원짜리 한 2장 이렇게 챙겨서 딱 나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포도당 나머지는 누구로? 글라이코젠. 글리코젠이었는데 맞지? 우리가 표기법이 바뀌었다. 글라이코젠으로 누가? 이렇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낮아지겠지. 그치? 혈당을 낮추는 거니까 누가 해야 돼? 이게 인슐린이 하겠지.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을 하니까 혈당이 낮아지겠다. 맞겠나? 그러면 반대로는 높여주는 건 글루카곤. 그렇지. 글루카곤. 쌤도 옛날에 이게 이름이 엄청 헷갈렸거든.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하고. 내 때는 더 끝내줬다.
이게 글리코겐이었거든. 그러니까 초성이 있잖아. 기억, 리을, 기억까지 똑같다는 거야, 초성이. 다행히 이렇게 잡았지. 두 번째 거. 글린지, 글룬지만 알면 이제 되는 거라. 글루카곤, 글라이코젠. 그치? 이게 인슐린, 반대가 뭐? 글루카곤. 그치? 뒤에 생긴 모습이 똑같지 않았어. 똑같지 않았어. 글라이코젠,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됐습니까? 혹시나 호르몬 이름 안 헷갈리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왜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간에서 이렇게 하지. 잠깐만. 인슐린 사실은 기능이 두 가지다. 왜 두 가지냐면 일단 간에서 요 기능 일어나지. 맞지? 하나는 뭐냐면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 자, 내가 상상해봐라. 내가 밥 먹었거든. 언제 배부르냐면 식후. 밥 먹었잖아. 소화를 막 하겠지, 그지? 소화 막 하고 난 뒤에 얘가 소화가 되고 나면 소당을 통해 흡수가 되지. 흡수가 딱 되면 야, 니 배부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먹고 있는 동안 배부른 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럼 어쨌든 좀 이따가 혈당 높아지면 인슐린 나오지? 그치? 근데 혈당 낮추는 건 인슐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높이는 건 다른 애도 있는 거거든. 야, 그럼 높이는 건 많은데 인슐린 낮추고 하는 거야. 우리 하나 더 해야 되겠어. 하는 거야. 그럼 그게 그럼 어떻게 이야기냐? 우리 세뱃돈 받으면 저축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세뱃돈 받으면 저축하는 형태가 이 형태. 일부는 써버린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내 같은 경우도 여름에 식당 들어가는데 시원한 것 같아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먹다 보니까 더워. 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지. 밥 먹고, 너 겨울에 추울 때 밥 먹고 나면 안 춥지 않나? 뜨끈뜨끈하게 열나게. 그래서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해서 써버린 거야. 물질 대사를 하니까 세포호흡이 활발. 그래서 뜨끈뜨끈해진다. 이랬지. 그래서 인슐린 기능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간에서 글라이코젠으로 전환, 두 번째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써야 된다. 그럼 지금 아까 쌤 했던 거대로 혈당 낮추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죠. 인슐린. 그럼 혈당 높이는 건요. 혈당 높여주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일단 아까 누구라고 했어? 글루카곤. 어디서 만들었어? 이자에서 만들어졌지.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부신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녀석이 함께 혈당을 높여줘. 사실은 하나 더 있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이게 부신에 얘들 에피네프린 나오면 또다시 혈당이 높아진다. 혹시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예전에 교감신경. 사람 위험에 처하면 교감신경에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야. 야, 니 위험한데 빨리 에너지 되고 빨리 달리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급하게 혈당을 확 높여서 에너지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다. 이랬지? S. 일단 그럼 이자 했대? 넘어가서 다섯 번째 누가 있지? 이자 밑에 옆에 부신. 부신은 몇 개가 있냐면 콩팥 위에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두 개인 거야. 두 개인데 이 콩팥 위에 있는 이 부신은 사실은 두 군데로 본다는 거지. 바깥쪽에 거 뭐? 겉질. 안쪽에 있는 거 속질. 겉질, 속질 이렇게. 됐지? 좀 전에 했어. 부신 속질에서 그치 에피네프린 나오는 거라.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사실 얘도 혈당을 좀 높여주기는 해. 근데 이 작용은 좀 달라. 얘들은 자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을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밥 안 먹을래 해서 단식을 해.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 공급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뇌는 포도당밖에 못 쓴다 그랬지. 그럼 얘가 단백질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거야. 지방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거야. 이래 나면 뭐 고를 때 이용이 된다. 시험 문제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 그치? 그래서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다. 속질이 요게 혈당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도 높이냐면 혈압도 높여준대. 혈압도 높여준대. 에피네프린. 그러나 몸이 긴장했을 때 혈당도 혈압도 높여주는 이거 이름 뭐라고?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있다. 됐나? 오케이. 그럼 여섯 번째 생식샘에서 분비되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정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남자가 2차 성징, 여성이 2차 성징. 이렇게. 여자, S라인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야. 에스트로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다는 거지. 큰 3번이가. 5번. 벌써 그 말이 됐나? 과다, 결핍증. 이것도 과다증, 결핍증. 이렇게. 티록신. 타이록신이 과다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게? 밥 먹었는 거 다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먹자마자 다 에너지로 바뀌었어. 그럼 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 용돈을 받아. 주급을 받는데 월요일마다 용돈을 받아. 근데 월요일날 다 써. 그럼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는 거지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타이록신이 억수로 많이 나오면 다 써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억수로 덥다 하겠지. 그치? 더워. 맨날 덥다 하는데 피로는 엄청 느끼겠지. 확 더워졌다, 먹고 나면 확 더워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되겠나? 계속 덥다고 피로감 느끼고 살 빠지겠나 살 찌겠나? 빠지겠지. 체중이 감소할 거다. 그에 비해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밥은 먹었는데 에너지원 들어왔지. 근데 얘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놓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 하면 애들 다 하세요. 제가 그런데요 하고 있더라고. 제가 쌤 자꾸 체중이 늘고요. 까불지 마라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로감이 심하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맨날 추워 추위를 느끼고 있다. 그치? 그러면서 사실은 이 타이록신이 결핍된 사람은 목주위가 붓는다. 갑상샘 종으로. TSH가 계속 분비돼서 계속 갑상샘한테 니 안 만드나? 이렇게 되니까 갑상샘이 붓는다. 믿었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장호르몬이거나 성장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과다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야. 거인증과 말단비대증. 차이는 뭐냐면 뼈나 근육이 자라고 있을 때 많이 나왔지. 거인증이야. 근데 몸이 자랄 만큼 다 자랐어. 근데 그 이후에 성장판이 다 쳤는데 또 나온다는 거지. 손이 이만해. 야구 글러브처럼 커질 수도 있다. 질병으로. 말단, 코가 커지고 턱이 길어지고 손이 이만큼 커질 수도 있고 말단 비대증.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지, 그치?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병원 다 갔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다. 근데 외국에 옛날에 왜 굿네이버스 이런 거 보니까 진짜로 사람 손이 야구 글러브만 한 거야. 너무 안 됐는데 너무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후원해서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더라고. 뭐 때문에? 글러브만 하면 좋은가 이거? 아니 여기가 이걸 못 받치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어깨며 몸이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라. 이러겠나? 자, 그 다음에 얘가 생장호르몬, 성장호르몬 안 나오면 소인증이지 뭐. 거인증, 소인증. 그치? 꼭 적어야 되겠나, 소인증은?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그지? 자, 하나만 더 하자. 누구? 인슐린. 인슐린은 많이 나오면 그건 못 들어봤어. 그치? 결핍증 들어봤지? 뭐라고? 당뇨. 그쵸? 당뇨. 당뇨병. 왜? 인슐린 나와서 여기다 포도당을 충분히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 안 하고 현금 다 돌고 돌아다니면서 써버렸다. 이랬지? 이거 있었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큰 6번. 큰 6번. 그러면 쌤 잠깐만요.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작용하는데 지가 혼자예요? 미안한데 그렇지가 않아. 맞지? 미안한데 그렇지가 않아. 6번째. 우리가 그러면 얘를 조절되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필요해?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갖다가 조금 비교를 해줘야 되고 얘를 동시에 작용해야 돼. 동시에 작용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신경계, 내분비계. 얘는 일단 뭐하고 똑같냐면 혹시 너희 집에 뚝배기 있나? 뚝배기 언제 써? 라면 끓일 때? 알지? 내 라면 뚝배기 끓여봤다 안 갔다. 진짜 있잖아. 끓이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해봤거든. 근데 중요한 건 먹으면서 양이 늘어났대. 딱 한 번만 하니까 절대 안 하게 되더라고. 왜냐? 너무 뜨거워. 식지를 않아. 먹는 동안에 불어나는 거야. 팅팅 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못 먹고 버렸어. 그치? 근데 집에 냄비도 있단 말이야. 뚝배기도 있고. 냄비와 뚝배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신경계는 정말 빨리 작용을 해. 근데 잠깐 작용하고 확 꺼져. 근데 호르몬은 우리가 자라려고 할 때 뼈만, 그럼 팔뼈만 자르면 되나? 아니잖아. 온 전신의 뼈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 지속적으로 오늘 잠깐 뭐 10분 자라고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 지속적으로. 그러면 얘는 일시적으로, 얘는 지속적으로. 좁은 범위에,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경우들이란 거지.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될걸? 그에 비해서 호르몬은 누구를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근데 특징이 있지. 얘는 한 방향으로만 된다. 뉴런은 축삭돌기에서 다음 뉴런을 가지돌기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해질 거고. 맞지? 내분비계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얘는 한 방향, 얘는 뭐 책에 적혀있는 게 기억이 안 난다. 책에 뭐 딱히 없네.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분비계는 지속적이다. 넓은 영역의 혈관 한 방향 말고 뭐 과다 결핍증이 있는 것도 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여기서 뭐 특징을 하나 2개 비교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생각을 열심히 할게. 이따 가르쳐줄게. 패스. 갑자기. 자, 얘들은 그래서 신호 전달 방법이 2가지인데 얘들 차이점을 비교를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신경계 혼자도 안 되고 내분비계 혼자도 안 된다. 2개가 함께 작용해야 된다. 됐지? 얘는 특별한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에서 표적세포에서만 작용.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표적세포에서만, 표적기관에서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 없다. 뭐 그 정도. 됐지? 그 다음 이제 7번. 7번. 그러면 항상성 유지되는 원리. 얘가 2가지인 거야. 항상성 유지가 되는 원리가 2가지인 거지.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이렇게 하면 배 먹이지. 그치? 자,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
그러니까 호르몬이 만들어졌어.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야 다른 호르몬 더 만들 필요 없어. 또 호르몬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좀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런데 반대 방향이란 거지. 호르몬이 있으니까 만들지 마라. 없으니까 이제는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음성 피드백. 쌤 아까 얘기했지? 누구만? 양성 피드백인 거 누구밖에 없다? 옥시토신. 요거밖에 없고 너희가 아는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이다. 됐지? 근데 이 음성 피드백이 되는 중요한 기작이 자,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한다. 알파벳 순서대로. 자, 혹시 사이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저녁 사이뇌 시상하부 두 줄 적을 걸 한 줄 적어서 옆으로 푹 퍼졌다. 뇌하수체 센스 있는 친구도 두 줄로 적었다. 그 다음에 갑상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 세포들. 그러니까 사이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저녁, 갑상샘 세포.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할 거란 거지. 어떻게? OPQ, R, S, T, TR, H. 원래 다 그냥 대문자래. 눈에 띄게 저렇게 작게 적었을 뿐. 원래 대문자로 TR, H. 그리고 여기는 TSH. 타이록신. 옛날에 티록신 했던 거. 요건 여담으로 들으면 갑상샘이 스테로이드거든. 그러면 얘가 갑상샘, 스테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됐나? 됐어. 그럼 쌤 TRH죠. 얘 릴리징, 방출. TSH 릴리징 호르몬. 야, TSH 만들어 봐봐. 이렇게 시킬 거. 됐지? TSH 방출 호르몬. 이렇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된 거지. 말로 다 풀었으면. 그래서 속 답답해서 그렇게 못 쓰겠다. 됐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 티록신이 되게 많다. 항상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했지. 그럼 너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타이록신을 제일 먼저 봐야 돼.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많으면 TRH는 분비 억제, TSH도 고만 이렇게. 얘가 음성 피드백이란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뭐가 분비가 잘못되느냐 하는 얘기야. 나중에 문제 나올 거대. 그치? 그러면 항상 그때 여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타이록신이 결과면서 얘가 원인이 되는 거지. 타이록신이 있으면 타이록신 분비하는 걸 자극할 필요가 없다. TRH 적게, TSH 적게. 근데 만약 얘가 부족하면 쟤를 촉진. 됐지?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 만약에 있잖아, 타이록신이 지금 결핍이 돼. 결핍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게 결핍이면 어떻게 돼야 돼? TRH가 많이 나와야 되지. 근데 TRH가 평상시보다 좀 마이너스 부족이다. 왜 그럴까? 제가 이상인 거야. 사이뇌의 시상하부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타이록신이 결핍 상태면 얘가 원인이 돼야 되지. 이게 결과면서 또 다른 작용의 원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원인은 부족이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그 다음 가서 야 TRH 많이 만들어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증가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부족인 거야. 어디에가 문제가 생겼냐? 이 사람은 어디가 이상이냐? 시상하부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시상하부 이상이 생겼지. 그래서 TRH가 적게 나오면 TSH도 적게 나오고 티록신도 적게 나오겠지. 말 되겠나?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티록신이, 타이록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TRH가 되게 적게 나왔다. 어디 이상이다? 시상하부의 이상이다. 이렇게 제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준아 설레? 설레? 괜찮나? 하는 게 낫겠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타이록신 결핍 상태. 잠깐만. 자, 그러면 일단 음성 피드백 얘기를 했대. 그 음성 피드백 할 때 요거, 이 기본적인 스타일은 요건데 응용으로 고난도 문제 내려고 내는데 요 얘기는 문제지마다 한 번씩 한 문제밖에 없다. 한 권에 한 문제.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항상성 유지 원리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 뭐? 음성 피드백. 또 하나는 길항작용. 두 번째 거 길항작용. 혹시 길이 뭐게? 잘 된다. 하지 마. 막는 거지. 이랬나? 잘 되게, 안 되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들은 있잖아. 이렇게 적어봐. 인슐린, 글루카곤, 간. 두 가지가 하나의 기관에, 두 가지 원인이 하나의 기관에 작용하는 거라. 두 가지의 원인이 하나의 기관에 작용한다. 근데 둘이가 작용이 같나 반대가? 반대제. 그치, 완전히 반대인 거야. 인슐린이 혈당을 뭘 한다? 낮추는 애고 얘는 혈당을 높이는 애잖아. 그럼 되게 헷갈리겠네. 엄마는 빨리 자락하고 아빠는 공부 더 하고 자락하고 엄마는 먹지 마락하고 아빠는 더 먹으라고. 와, 헷갈려 죽을 것 같네. 그게 아니고 얘들은 하나가 작용할 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조용할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가 작용할 때 하나가 다른 기능을 하는 건데 오늘은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할 때는 글루카곤이 혈당량 낮아지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혈당량이 또 떨어지지. 비켜봐라 내가 작용할게 이러면 그때 인슐린 또 가만히 있어줘. 이게 길항작용이야. 하나의 기관에 반대되는 작용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해서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거라. 이해되겠나? 그러면 여기 길항작용의 대표적인 게 인슐린 글루카곤이 한 세트고 또 다른 하나의 세트가 교감, 부교감. 좀 전에 이야기했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심장한테 작용하는 거라. 내가 지금 달리기 내기를 했어. 지면은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물론 사줄 수 있지만 이기고 사줘도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부교감신경은 작용을 안 한다. 일단 내가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교감이 쉬어라 이러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작용하고 있으면 하나는 억제. 하나가 촉진이 되면 하나는 억제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작용. 됐습니까? 이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옛날엔 얘기했는데 이두박근, 삼두박근. 앞에 근육이 짧아지면 뒤에 건 길어져야 될 거야. 그래야지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다. 됐지? 됐어. 그러면 이제 본 게임의 이제 시작. 본 게임이. 쌤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잠수함 유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된다는 거지. 자, 8번. 8번. 외워야 되는 게 좀 많다, 그지? 그래서 얘들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뭐냐면 이 단어는 내가 백지에다가 쫙 써봐야 돼. 그리고 책하고 비교해서 내가 뭘 덜었는지 어떤 단어를 틀렸는지. 호르몬은 그냥 단순하게 달달달달달 책을 봤다. 내가 아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구멍이 생겨. 진짜 백지노트 딱 떼고 내가 알겠다. 책 잠깐만 제목을 한번 싹 보고 난 뒤에 확 덮고 난 뒤에 정말 내가 백지에 쓸 수 있는지 그 용어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라.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가끔 2주 단위라도
암식 해보면 될 거다. 자, 그 다음 8번. 8번. 일단 뭐부터 나오냐면 체온 유지. 체온 유지. 체온 유지는 일단 주요 사항이 하나가 있다. 자, 별표. 교감신경. 요 녀석이 중요하다.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와 작용 완화. 한마디로 파란색이 정말 중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교감이라는 게 없어. 부교감이라는 게 없다. 체온 유지에서 교감신경이 작용 강화와 작용 완화가 있을 뿐 부교감이라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전에 자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난방 장치가 없는 거야. 난방 장치가 호텔에 괜찮은 호텔이었는데 난방 장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가족이라서 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추위를 많이 타서 엄마 추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았어 온도 높여줄게 하고 왔는데 또 조금 이따 콜이 온 거야. 엄마 추워. 어떡하나 또 옆방 또 가니까. 나는 아예 꽃버렸었거든. 꽃버렸는데 온도 올려줄게 하고 온도 올리고 또 왔는데 또 춥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 나라는 난방이 없다. 아하. 얘는 부교감이 없다. 교감밖에 없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 교감신경이 어디에? 신경? 혈관? 신경제가 안 되고 혈관제가 해야 되지? 혈관. 교감신경이 혈관에 작용하면 혈관. 어떤 일이 생길까? 보통 이렇게 교감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을 때잖아. 그치? 스트레스 되게 받으면, 그래, 옛날엔,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들이 막 뒷목 잡고 막 넘어가고 이렇게. 내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혈압이 딱 높아지면 진짜 여기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대. 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아프다. 쟤 보면 혈압이 막 140, 160 난리 난대. 난리 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야, 네 몸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몸 위험하거든. 그러면 안 돼. 이걸 갖다 신호로 아프다로 주는 거라. 아프다로.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혈관이 수축을 해. 혈관이 수축을 해. 혈관이 쪼그라든다는 거지. 좁게 쫙 쪼그라드는 거야. 쪼그라드니까 혈액이 제대로 못 가는 거지. 그럼 좁아지니까 가야 되는 양은 똑같으면 좁아지니까 터질 것 같지. 고혈압, 혈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교감은 혈관을 쪼그라들게 할 거다.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추울 때 교감이 작용해야 될까? 더울 때 교감이 작용해야 될까?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봐라. 우리 추우면 창문을 닫고 난방을 해야 돼. 맞지 그지? 더우면 창문을 닫고 냉방을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잘 헷갈려. 자, 추울 때만 잘 생각해. 추우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요 용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열 발생과 열 발산.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게. 열 발산. 열 발생, 열 생성. 열 발산, 열이 밖으로 날아간다. 열 방출. 요런 단어로 볼 거란 거지. 됐지? 일단 열을 발생하느냐 생성하느냐, 열을 발산하느냐 방출하느냐. 됐지? 요래 놓고 자 만약에 춥다 추위가 느껴지면 일단 옷 껴입어야지. 그치? 대뇌의 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온접해 놔뒀던 옷 입는다. 얘도 추울 때 일어나는 작용 중에 하나다. 돼. 두 번째, 옷 입었는 걸로 안 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야 돼. 열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드는데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 헛발이지. 그렇지. 그래서 뭐를 혈관 어디에 있는 거?
피부 아래 모세혈관.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세혈관. 근데 피부 아래쪽에 모세혈관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에 피 흐르면 그거 땀 만들 거다. 땀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혈관이 넓어지면 땀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땀 만들어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기와열로 추워질 거니까. 근데 왜 샤워하고 나면 금방 여름에도 시원하다 이거. 썬널하다 이거. 맞지?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샤워할 때 무슨 물로 해야 돼?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 그러면 열 발산이 확 날아가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다음에 만약에 열이 났다. 어떻게? 미지근한 물로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 기와열로 빨리 날아가서 체온이 빨리 떨어진다. 이해됐나? 상식으로. 자, 그러면 혈관 넓어져야 될까? 좁아져야 될까? 좁아져야 되겠지. 그치? 혈관이 수축을 한다. 누구 때문에? 교감신경 작용 완화할까? 강화할까? 강화. 그렇지. 그러면 얘들은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가 있어서 혈관이 수축을 했다. 그래서 피부 아래 혈관이 수축, 좁아지면서 땀이 적게 나가서 열을 방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맞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물질 대사 촉진? 그래서 지금 교재는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이록신 나와서 물질 대사 촉진하는 것도 가능한데 얘는 강조를 안 하고 근육의 떨림 요 얘기는 하더라. 왜 초등 나도 모르게 떨릴 때 있지 않나? 그치, 그 근육의 떨림. 그럼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육이 떨림, 열, 생산을 증가. 이렇게. 추워지면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 그럼 만약에 더워지면 더위가 느껴지면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온도를 낮춰야 된다. 자, 근데 너 이런 생각이 들걸? 지금 제 열날 때 보니까 아팠을 때 열났던데요. 그거는 이게 우리 몸에 항체 형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온도를 강제로 올리는 거라. 예를 들어서 집에 설정 온도를 일부러 26도, 27도, 28도까지 올려버린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이거는 그게 아니고 더위가 느껴졌다. 내가 밖에가 너무 더운 거야. 밖에 지금 28도, 29도 이렇게 했는데 나 긴팔 입었으면 나 갑자기 찜통처럼 온도가 확 올라갈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옷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땀이 삐질삐질 나겠지. 그럼 내가 땀이 나야지 기화열로 열 방출될 거니까. 맞지? 그럼 그때 모세혈관 넓어져야 되잖아.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랬나?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로 피부 아래 혈관이 아주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겠지. 그치? 넓어지겠지. 이완이 되겠지. 그럼 이 혈관에 있던 게 결국 땀으로 가겠지. 그럼 땀 분비가 증가. 땀 분비가 증가할 거니까 결국은 기화열. 물이 기체로 날아가면서 열을 쫙 흡수해서 체온을 떨어뜨릴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일단 더위가 느껴졌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옷 입는 것도 아니고 혈관의 변화는 생길 거고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근육 떨림 없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책에서 보면 따내기가 없어. 여기서 책에서 자 161쪽에 더울 때 체온 조절 시상 하부가 중추대.
시상하부가 중추였고 그때 교감신경 작용 완화로 피부 근처 혈관이 그냥 넓어졌다. 땀 분비가 많아졌다. 이거밖에 없지, 그지? 이거밖에 없지? 교감신경은 작용이 뭐 되었다? 완화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체온 유지를 할 때 중추가 누구라고요? 중추가 누구라고요?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 항상성 조절 중추는 사이뇌의 시상하부. 맞지? 사이뇌의 시상하부. 얘가 감지를 하면 다른 애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작용을 해서. 됐겠나? 됐어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체온 유지가 있었으면, 체온 유지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라. 우리가 만약 찬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높아지게 낮아지게? 찬물에 들어간 적이 없나? 너 왜 수영장에도 들어갔지? 좀 차가울 때 있잖아. 맞지?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 뭐 수영장까지는 그렇고 냉탕, 온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냉탕에 딱 들어가면 일단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기. 야, 나도 그 나이가 아니고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왜 굳이 냉탕, 온탕 아직 몰라?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온탕에 딱 들어가면 물 온도하고 내 온도하고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면 우리 죽어. 왜냐? 걔들 되게 뜨거운 물에 한 40도 이렇게 되거든. 40도 이렇게 되면 호르몬, 효소 다 파괴돼. 그래서 내가 온탕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체온이 살 올라가. 어디서부터? 피부부터 안쪽까지, 혈액까지 데워질 때까지. 그럼 쫙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땀이 나. 근데 그때 재보면 36.5도, 37도밖에 안 돼. 난 지금 더운데. 지금 무슨 얘기냐? 36.5도, 37도 됐지? 38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안 그래도 돼? 체온 유지. 내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갔더니 세로축이 체온인데 그게 체온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던데요? 이런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갑자기 내가 냉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이 쭉 떨어지더니 이제 그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체온에서 따뜻한 데 들어가도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유지가 됩니다. 어느 온도까지. 됐지? 냉탕에 들어가도 무한정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계속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물론 냉탕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낮아지긴 해. 36.5도보다는. 표면 온도는. 근데 안의 온도는 거의 유지일 거라.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가리고 나와. 가리고 어느 탕에 들어갔는지 네가 얘기해봐라. 온도가 올라가는 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지 체온이 올라가지 않겠나? 내가 찬물에 들어갔는데 체온이 올라가진 않을까 이가. 그치?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지. 말 됐나? 자, 그 다음 체온 유지. 다음으로 혈당량 유지. 근데 혈당량은 아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맞아. 인슐린, 글루카곤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얘는 책에 쓱 보면 혹시 내가 혈당량이 높다, 혈당량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이 많다, 적다거든.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혈당량이 높으면 결국 혈액 안에 당이 높으면 혈액 안에 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배 부르면 인슐린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맞죠? 인슐린 작용 몇 가지? 두 가지. 세세포로 포도당 흡수 또는 간이나 체세포에서 세세포, 근육세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너 그런 얘기 들어봤어?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당뇨에 잘 안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을 하는 거야. 포도당을 이렇게 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포도당을 글라이코덴으로 저장을 해. 근데 글라이코덴은 탄수화물이게 단백질이게 지방이게? 탄수화물이야. 녹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물한테 있는 건 글라이코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포도당, 이건 안 적어도 돼. 육각형 알갱인데 얘를 갖다 육각형 둘둘둘둘 긴 거, 식물에서 녹말카드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이름이 글라이코젠인 거야. 됐나? 근데 나도 뭐 빵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떡 좋아하고 얘 많이 먹으면 이거로 저장이 되는 거지. 근데 자 봐라, 요게 10,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지방은 50,000원짜리인 거야. 지방은. 그래서 되게 많이 먹잖아. 되게 많이 먹으면 요거 이 은행한테 저축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얘를 갖다가 50,000원짜리로 바꿔서는 훨씬 더 많이 넣겠지. 그래서 많이 먹으면 뚱뚱하게 살찌면 지방간이 되는 거야. 지방간.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근육이 상당히 튼튼했다면 허벅지 근육에는 얘처럼 은행처럼 저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는 포도당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근육이나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한다. 근데 그게 초과 한도를 넘으면 어쩔 수 없이 혈액 속에 있다가 콩팥에 갔다가 걸러져서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랬지? 근데 우리가 당뇨병이 얘를 두 가지 있는 거 기억하나?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그렇지. 이제 그걸 봐야 돼. 우리가 9번 혈당량 조절. 혈당량을 조절하자. 일단 딴 거는 지금 얘기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첫 번째 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제자를 빼먹었구나.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어느 게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다. 위에 거. 얘들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야.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소아 시절부터 문제가 좀 있어. 소아 시절부터. 소아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들지 못한다. 아예 베타세포 자체가 파괴가 된 거야.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아예 인슐린의 합성 자체가 안 돼. 합성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실험실에서 요즘은 다행히 인슐린이 합성 가능한 방법을 찾았거든. 그래서 좀 저렴하게. 그래서 굉장히 비싸. 밥 먹고 주사 맞고 밥 먹고 주사 맞아야 돼. 우린 밥 먹으면 저절로 나오잖아. 얘는 밥 먹고 주사 맞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거라 먹지 말고 주사 맞지 말지. 안 먹으면 혈당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주사는 맞아야 돼. 먹고 주사는 또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꾸준히 먹고 또 주사 맞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지. 제1형 당뇨. 됐지? 자, 2형 당뇨는 제2형 당뇨는 뭐냐? 일단 인슐린 생성은 정상적이다. 그런데 표적세포와 결합이 안 되는 거라. 표적세포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먹는 약을 좀 먹어. 먹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잖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니까 옆에 가서 보조가 좀 도와주면 작용을 할 수가 있어. 이래나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살 많이 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다음 다식 단요. 다음 다식 단요. 자,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은 설탕 같은 거잖아. 이게 혈액 안에 쫙 녹아 있다는 거지. 혈액이 얼마나 뻑뻑하겠노? 끈적끈적하게.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길 가면서 500원짜리 하나씩 버리는 셈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뒤에 한 1시간 후면 배고픈 거야. 그래서 다식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이 포도당을 콩팥에 오줌으로 버리지. 포도당 지 혼자 버려지나? 물과 함께 버리지.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야. 계속 목마르니까 계속 마셔야 돼. 계속 마시고 계속 먹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싸는 거야. 다식 단요. 그러면 굉장히 뚱뚱했다, 당뇨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살이 쏙 빠져. 쏙 빠져. 피골 상접할 정도로. 왜? 이미 한계치를 벗어나면 진짜 계속 먹고도 계속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좀 혈당량이 높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다른 세포들도 기능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특징, 다음다식 당뇨.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싸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형 당뇨는 일단 약 먹어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프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일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하루 중에 세로축에 혈당이 있어. 혈당량이 있는데 자 이게 그래프가 굉장히 많거든. 다 안 따라들어도 돼. 설명만 들어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식사를 했어. 듣지 말해. 안 적어도 된다. 이해만 딱 하면 된다. 식사를 딱 했어. 누구냐? 정상인이야. 정상인이면 식사를 딱 하면 혈당량 당연히 올라가겠지. 근데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정상치가 유지가 돼. 왜? 혈당이 올라간 만큼 인슐린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밥 먹고 났는데 이게 혈당이 왜 서서히 올라갑니까? 정상인 소화했지? 소장이 흡수하지? 그럼 혈당이 싹 올라가겠지. 올라갈 때 비슷한 개형으로 인슐린이 이렇게 있다가 인슐린이 싹 만들어졌다가 그치 그 다음에 좀 줄어들겠지. 하지만 글루카곤은 어떻게 될까? 글루카곤은 아까 밥 먹, 왜 밥 먹었어? 배고프니까 밥 먹지.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배고팠단 말이야. 배고팠을 때는 내가 저축해놨던 거 빼봐야지. 그러니까 글라이코젠이 글루카곤 굉장히 많이 나와야지 이게 글라이코젠을 분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거니까. 그 대신 인슐린이 올라가는 순간 나는 무슨 작용? 길항작용. 니하고 내하고는 반대로 작용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있잖아요. 주변에 다 안 적어도 돼. 나 다 줄게. 정상인이 있고 1형 당뇨 환자가 있는 거라. 그럼 정상인은 밥 먹었다? 혈당 올라간대? 맞지? 그럼 인슐린 나오겠지? 근데 1형 당뇨 환자는 자, 밥 먹었어? 여기서 밥 먹었어? 그럼 혈당이 낮았다가 밥 먹었는데 원래도 있잖아. 정상인 혈당보다 훨 높아. 잘 안 떨어져. 좀 높은데 밥 먹고 확 올라갔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해. 1형 당뇨 환자는. 근데 알고 보니까 1형 당뇨 환자는 혈당량이 원래도 높았는데 얘가 높아졌다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정상인은 어떻게 됐냐? 정상인은 혈당이 낮았다 밥 먹으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유지가 될 거란 거지. 왜? 이렇게 형태로 인슐린 만들어서 확 나왔다 떨어질 거니까. 그럼 내가 그래프 봤을 때 혈당량 안 떨어지네? 인슐린 안 나오네? 1형 당뇨구나. 얘를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또다시 혈당의 변화가 생기는 게 두 가지인 거야. 옛날에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되게 이상해요 하더라고. 그래서 왜?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었거든. 되게 반듯반듯하게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어땠냐면 밥 먹고 운동 나가고 밥 먹고 운동 나가고 밥 먹고 지금 웃겨요. 비 와도 운동 가고요. 지 말로는 그래. 중학생 어린 상태니까 도저히 할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가 놀러 가 있으면 지하고 놀거나 뭐 하지. 비가 와도 운동 가고 햇빛 때문에 더워 죽을 것 같은데 또 운동 나간대. 그러니까 밥 먹고 운동 나가고 밥 먹고 운동 나가고 왜 그러냐? 혹시 할아버지 당뇨약 할까? 맞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잘 작용을 못해. 약을 먹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인슐린 분비가 상당히 힘들어진대. 상당히 힘들어지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래. 근데 그분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혈당이 덜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운동을 하면 그래 밥 먹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 혈당이 정상치가 아니고 좀 높았잖아. 높았는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 우리는 어떻게? 떨어지면 이게 다시 높여. 그치? 근데 그분들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좀 유지가 돼.
근데 원래가 정상인들 여기였는데 이 위에 있었지. 운동을 해야 그나마 정상인처럼 내려오는 거야. 정상인처럼. 이해겠나? 그리고 밥 먹고 또 확 올라갔다가 그나마 운동을 하면 또 정상인처럼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자가 떨어진 것 같아도 원래대로 회복. 왜? 글루카곤 때문에. 이해겠나? 이 단어는 어쨌든 데이터 해석, 그래프 해석이 되어야 한다. 됐지? 딴 건 아니고, 물어. 그냥 어느 게 인슐린일지, 글루카곤일지, 일지. 근데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세포 밖 포도당 농도,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 이 말만 해석을 하면 돼. 세포 밖이란 말은 어디고? 여기. 이건 아니잖아.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이 있고, 혈관 옆에 세포들이 있을 거거든. 그치? 혈관 안에 포도당 이 말을 세포 밖의 포도당이라고 한다. 알겠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세포 밖, 거기가 어디라고? 혈관 속. 됐습니까? 그러면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다. 오른쪽으로? 그럼 혈당 높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가 많이 나와야 돼? 정상인은 인슐린 많이 나와야지. 그치? 그럼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겠지. 정상인이라면. 이러겠나? yes. 그런 식으로. 이 말 자체를 갖다가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이랬나?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상으로 최대한 너희들한테 단어라든지 용어 위주보다는 전반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겠다. 요런 추세니까. 이랬지? yes. 그래서 너희가 요거 하나만 적어놔봐. 저 밑에 참고로. 혈관 밖의 포도당 농도. 요 밑에. 자, 얘가 중요하다. 혈관 밖의 포도당의 농도. 얘를 갖다 뭐로 해석하자고? 혈관 밖, 세포 밖. 많이 넘치네, 매력이.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혈당량이다. 이렇게.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다. 혈당량이다. 일단 당뇨에 대해서는 1형 당뇨, 2형 당뇨까지 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지, 인슐린 분비는 되는지 그거 판단해야 되고. 됐지? 마지막에 이게 무슨 합? 삼투압 조절. 맞지? 삼투압 조절. 10번이가? 10번.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액의 농도가 일정해야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른 물질의 양에서 저절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삼투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하더라? 이뇨 호르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자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기분 좋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씨 어제 왜 먹었을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맞지? 이유가 뭘까? 낮에 먹으면 괜찮은데 밤에 먹으면 붓는단 말이야. 준호야, 근데 네 붓는 거 경험한 적 있나? 없지 않나? 맞지? 쟤는 잘 안 부어. 왠지 아나? 일단 밤에 안 먹지? 밤에 그렇게 안 먹을 뿐더러 좀 말라는 애들은 생각보다 덜 붓고 말랐다 그러면서 근육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있잖아. 누가 많이 붓냐면 여학생들이 많이 부어. 남자애들은 잘 안 부어. 왜냐? 특히 붓는 게 요 눈 위에 잘 붓거든. 자, 내가 라면을 먹었다는 얘기는 소금을 많이 먹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몸 안에 소금 농도가 유지돼야 된다 그랬지.
맞지? 소금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깨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야, 윤정아, 니 농도 좀 높대. 물 좀 많이 오래. 이렇게 신호를 줘. 아, 목말라. 이렇게 물 마시게끔. 근데 내가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정신주종아, 윤정아, 농도 높은데 안 들려? 그냥 자. 그냥 자면 어떠한 상황이냐? 아이, 진짜. 야, 소금이 이마에 있는데 오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오줌은 내 몸에 있는 물이 아니게 내 몸의 물이 아니야. 즉, 자, 요게 중요해. 방광 안에 있는 물은 더 이상 이제 내 몸의 물이 아닌 거야. 방광 안에 건 내 몸. 내 몸은 항상 어떻게? 혈액, 그리고 세포의 거. 그러면 물을 달라는데 물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소금이 많지. 소금 버릴 때 물도 나가야 되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갖고 있으니까 물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여기가 통통하게 붓는 거지. 왜 여긴데요? 얘는 피부가 좀 얇아. 얇으니까 부은 게 느껴져. 쌤 같은 경우는 반지 살쪄가지고 뛸 수 있는 반지가 없어가지고 그 값은 너무 올랐고 고치려고 하니까 또 찔 것 같고 근데 반지가 정말 뭐 먹고 다니는 날은 몇 딱 걸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딴 날은 멀쩡하게 뭐 아침 일찍 깨워도 들어가는데 어제 신나게 먹었다. 아주 기분 좋게. 잘 잤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부었을 때 보면 딱 느껴보면 반지가 여서 걸려. 안 들어가. 이렇게 될 거야. 되겠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삼투압 조절은 일단 크게 체액의 농도 조절이거든. 체액의 농도 조절, 삼투압 조절. 일단 첫 번째. 체액이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진하다. 어제 라면을 1인분 먹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잠깐만. 농도가 진하면 이렇게 한다. 체액이 있고 오줌이 있고. 쌤 문제 푸는 방법. 체액이 농도가 진하대. 고농도. 그럼 오줌이 고농도더라. 언제? 아침에 화장실 가보니까. 근데 오줌 많이 나오게 적게 나오게? 니는 그런 것 같고. 선아, 니 이렇게 먹고 자본 적 있나 없나? 오줌 많이 나오잖아, 적게 나오잖아. 해봐야 된대. 있잖아. 내 몸에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한마디 물 부족이지. 물 부족. 물 부족. 이거 역시 내 몸의 일부가 나가는 거거든. 물 부족이야. 물 부족이니까 오줌 양이 많게 적게? 굉장히 적어. 내 거의 일부가 나가니까. 적고 진한 오줌이야. 내가 뭘 먹었다. 진하게 먹으면 내 몸의 일부가 오줌으로 나갈 거라. 그러니까 그 오줌 자체도 적고 진해. 자, 사실은 이때 오줌을 내가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 근데 색깔 한번 보면 변기의 색깔이 되게 진하대. 되게 진하대. 이러나 정말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진해. 근데 너희들 낮에 혹시 있잖아. 나중에 물 벌컥 마시고 난 뒤에 화장실 딱 가잖아. 오줌을 많이 넣어. 많이 넣는데도 보면 색깔이 되게 연해. 이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도 진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 왜 오줌 양이 적을까? 항, 이뇨, 호르몬. 아니 야 물 버리면 안 돼. 소금 너무 진해져. 이렇게 된 거지. 물을 못 버리게. 사실은 얘가 이렇게 결과가 되게 중간에 껴 있었거든. 항, 이뇨, 호르몬. 많이 나왔을까 적게 나왔을까? 오줌이 적다 그랬지? 항, 이뇨가? 많이. 그치. 항, 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 거야.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콩팥 수분 안 버리고 다 흡수해서 내 몸이 갖고 있다. 퉁퉁 부었다. 말 되겠나? 예스. 그러면 쌤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있잖아. 수박을 왕창 먹었어. 수박을 거의 한 반 통을 먹었다. 과량 섭취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수박을 먹은 게 쌤 근데요. 달달한 거 먹었거든요. 삼투압 조절은 여기는 소금만 얘기하면 된다. 소금만. 달제. 필요 없음. 수박은 단 건 필요 없음. 저 삼투압은 무조건 소금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수박 먹었다. 그냥 물 많이 먹으면 물 하면 된다. 물 많이 먹으면 오줌 많이 연하게. 많고 연하게. 나 오줌을 상당히 많이 연하게 봤다. 그 이유가 뭘까? ADH. ADH가 뭐예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거 많이 나왔을까? 적게 나왔을까? 오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적게. 나왔으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쯤에 쌤 이 얘기 하나만. 만약 ADH가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결핍증 얘기하는 거지. ADH 결핍증. ADH 적게, 오줌은 많이. 이름이 요붕증인 거야. 요붕증. 오줌을 엄청 많이 넣어. 묽은 양을 엄청 많이 누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액이 계속해서 부족하겠지. 계속 많이 마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ADH 분비가 상당히 적게 되었다. 요붕증이라고 한다. 이래나? 그럼 반대로 ADH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오줌을 상당히 적고 진하게 두겠지, 그지? 뭐 그보다는 일단 요붕증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진 않았거든. 얘기하진 않았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아래쪽에 그래프가 두 개 있어. 이 그래프는 그려야 돼. 오른쪽 아래쪽에 몇 쪽? 165쪽의 아래쪽에. 자, 165쪽의 아래쪽에 일단 가로축이 삼투압이가. 이 삼투압이 무슨 삼투압이면 혈장 삼투압. 세로축이 ADH 농도. 쌤 궁금한 게 있거든. 가로축을 먼저 봐야 돼, 세로축을 먼저 봐야 돼. 얘가 X축이 정의역이 돼. 얘가 Y축이 치역이 돼. 반드시 가로를 먼저 봐야 돼. 얘가 원인이 돼야 돼. 삼투압 때문에 ADH가 달라져야 돼. 거꾸로 보면 오류가 생겨. 이러나 반드시 X축을 보고 Y축을 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에 체크. 요때가 정상이다. 그럼 여기는 정상보다 진해. 그럼 이쪽은 정상보다 좀 연해.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지금 진하다. 무슨 말이고? 라면 먹었다. 오줌 많이 누겠나, 적게 누겠나? 오줌 적게. ADH는 많이. 그래서 ADH 상당히 많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되겠나? yes.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하다. 이걸 갖다 내가 체크해줘야 돼. 그래프 봐봐. 이런 말이 적힌 게 있나 없나? 없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정상을 잡고 진하다를 잡고 그리고 ADH. 됐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나왔냐? 중간에 물 섭취하는 게 보이지? 물 섭취. 자, 가로축에 보니까 시간이다. 세로축은 농도가 농도. 여기다 물 섭취. 실험을 할 거거든. 실험을 할 건데, 야, 중간에 물 마셔.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 자, 6시간 동안 물 마시지 말고 이따가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치? 그럼 그동안 물을 안 마신 사람이 여기에 집결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 물 안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물 드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물 드세요 하는 순간 물 마셨지? 물 마시고 갑자기 너희들한테 거기 혈장 농도와 오줌의 농도가 있지. 맞지? 혈장 농도, 오줌의 농도.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봐. 물 먹기 전이니까 6시간 동안 물 마시지 마세요잖아. 혈액이 진할까 연할까? 좀 진하겠지. 맞지? 좀 진했어. 물 먹으면 이제 연해지겠지. 그런데 자, 이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물 안 먹고 있으면
무한히 진해질까 안 진해질까? 안 진해져. 물을 안 버려서라도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물 마시고 나면 좀 싱거워졌는데 에이 그래도 저거 원래 거대로 돼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잘 생각해야 돼. 얘는 뭘 읽어줘야 되면 정상인한테 했는 건지 이상이 생긴 사람인지가 중요해. 이랬나? 항상 뭐 당뇨, 혈당량, 체온 유지 이런 거는 정상인한테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그 정상인한테 물 못 마시게 하다가 물 마시게 했다. 그럼 누가 피 농도가 혈장 농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것 같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것 같다. 나?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오줌의 농도는. 자, 여기서 느낌에. 너 봐라. 혈장 농도가 유지돼야 되나? 오줌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나? 그치. 이게 내 거잖아. 맞죠? 우리가 항상성 가면 혈장 농도가 항상성을 지켜야 되는 거지. 얘 농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간에 물은 안 드셔도 되는데 안 드셔야 되는데 화장실은 가도 돼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사람 분명히 확실해. 오줌 농도 굉장히 진할 거야. 나 오줌 농도 굉장히 진한데 그때 좀 있으면 오줌 농도 좀 낮아졌다가 오줌 농도 또다시 이마에 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 물 마시면 조금 있다가 오줌 농도도 황당. 그러니까 얘가 혈장 농도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오줌 농도는 물 마시고 안 마시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1, 2 이거 비워놓고 어느 게 혈장 삼투압인지 어느 게 오줌 삼투압일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문제 풀 때는 삼투압 이꼴 농도를 읽어주면 될 것 같다. 이랬나?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물 먹었다. 그리고 난 뒤에 상당히 싱거워졌다. 맞지? 그럼 쌤 궁금하다. 여기 T1인 순간, T2인 순간. T1일 때 하고 T2일 때 하고 여기 T2일 때 단위시간다. 수분 재흡수 량은 1이 진할까 2가 수분 재흡수량 1이 많을까 2가 많을까? 1, 2 단위시간당 수분 재흡수 1 얘는 지금 물 안 먹고 있으니까 물 모자라거든. 똑같은 시간 안에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는 이미 싱거워졌지. 이미 싱거워졌으니까 수분 재흡수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치? 그럼 궁금하다. 삼투압 조절 중추가 누구야? ADH 얘는 누가 분비해? 뇌하수체? 무역. 그럼 처음에 쌤 뇌분비샘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사이 뇌의 시상하부 걔가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다른 애들을 자극을 조절할 거거든. 나 삼투압의 조절 얘는 소금 때문인데 중추는 누구라고? 사이 뇌의 시상하부고 아니면 시상하부 요거만 생각해도 되는데 시상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시상은 안 되고 시상하부까지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중추가 될 거고 그에 의해서 항이호르몬은 어떻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를 할 것 같다. 맞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를 한다. 그리고 나면 일단 쌤 뒤에 거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자 요거는 양의 거는 자 혹시 175쪽에 175쪽에 175쪽 175쪽에 뭐가 있느냐? 일단은 4번 문제.
가로축의 혈장 삼투압, 세로축이 ADH 농도제. 맞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 피가 진하지? 그러면 항인효 호르몬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맞나? 오케이. 그런데 일단 봐. 첫째 줄,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 ADH 농도 나타낸 거다. 이 사람이 물 1리터를 섭취하는, 그럼 이게 건강한 사람이지? 물 1리터 섭취했지? 섭취하고 나니까, 아하,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기억 니은은 누구와 누구? 오줌 생성량과 혈장 삼투압이지. 물 먹고 나면 혈장 삼투압은 낮아지는 거야. 대신 오줌 생성량은 많아지겠지. 내 몸에 물이 많으니까 오줌 생성량이 많아질 거다. 그럼 기억이 누구라고? 오줌 생성량에 체크해두고 혈장 삼투압이 니은이 될 거다. 됐지? 그럼 선제 기억에서 시간당 물의 제흡수 P1, P2 피가 진하면 수분 제흡수를 많이 맞지? ADH가 수분 제흡수 촉진이니까. 그럼 기억은 어때? O가 X가? P1일 때가 맞나? 아, 이제? 땡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다. 물 섭취했다.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겠다. 됐나? 그럼 디귿에서 오줌 삼투압은 얘는 T1, T2 어땠을까? 잘 봐야 돼. 물 먹기 전과 물 먹고 난 후지. 맞지? 그럼 물 안 먹고 있었다. 금식하고 있으면 오줌이 더 진하겠지. 맞지? 언제가 더 진해? T1이 더 진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3번에 당뇨 환자 AB. 당뇨 환자 AB. 아까 그 정답은 몇 번? 2번. 3번에 당뇨 환자 A와 B 밑줄 쫙. 둘 다 당뇨 환자래, 그러면. 그럼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1형 당뇨나 2형 당뇨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인지 정상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탄수화물 섭취했대, 인슐린 주사를 했다. 그때 혈중 포도당 농도. 그래서 잠깐만. 만약에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하면 포도당 농도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치로 떨어지지 않겠나? 인슐린 없었는데 인슐린 줬으니까.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있잖아.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인슐린 주사해봤자 2형 당뇨는 뻥 변화될 게 따로 없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봤을 때 탄수화물 섭취 후에 인슐린 주사를 했다. 그때 포도당 농도 제로값이었다. 어느 게 1형 당뇨? B가 1형 당뇨겠네. 그러면 B는 1형 당뇨면 맞다. 누가 파괴가 되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거겠지. 그치? 그럼 B가 누구? 가가 되겠지. 됐지? 그리고 배 부르면 인슐린이었지? 베타세포였다. 그러면 A는 나이다. 맞겠나? S. 인슐린은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 OX. O 맞나? 인슐린 기능 몇 가지? 2가지. 맞지? 하나는 뭐?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또 다른 하나는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 됐지? 자, 왼쪽에라 16번 잠깐만 봐봐. 16번. 건강한 사람한테 뭘 했다고? 항인효 호르몬을 투여했다고. 그럼 잠깐만, 항인효 호르몬이 들어가면 오줌은 많이 만들어지나 적게 만들어지나? 오줌 못 만드는 호르몬이지. 그럼 오줌 안 만드는 호르몬이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오줌량이 확 줄어들겠다, 맞지? 오줌량이 확 줄어들겠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오줌량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야. 나가는 물이 적다는 얘기지. 그럼 내 몸에 남아있는 물은 많지 않을까? 맞지? 내 몸에 남아있는 물이 많을 거다. 그러면 세로값이라 오줌 삼투압이겠나? 혈장 삼투압이겠나? ADH를 투여했다? 항인효 오줌 안 나가겠다. 그럼 그 물이 오줌으로 안 가고 내 몸에 남아있다. 세로